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멍수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진단 키트와 관련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수백 명이 소송을 행정 소송에 동참해서 냈지 않습니까? 그제 2차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첫 번째 그 재판이 있었고 어제 첫 번째입니까? 그 저번 주 목요일 날 지난번에 한번 했던 거는 그때는 뭐였습니까? 지난번에는 제가 있었는지 제가 외교부 답변이 온 거는 답변이 한번 이제 일단 저희가 소장을 제출했고요. 제출하니까 그럼 재판하고 관계없이 답변이 온 이제 1차로 답변이 왔고 그래서 이제 잘 방송을 계속 들어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미국 FDA에서 있어서의 사전 승인, 긴급 사용 승인 절차상 사용 잠정 승인이라는 사전 승인이라는 것은 없다. 이런 것들 저희가 이제 저희 회원 중에 한 분이 이제 미국 FDA 직접 이제 회신을 요청해서 그걸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외교부는 가타부타 답변이 없는 상황, 반박이 없는 상황에서 지난주 목요일날 첫 번째 재판이 있었고, 외교부는 별다른 주장 없이 기존의 주장들을 계속 유지하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FDA의 이른바 사전 승인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은 국가 기밀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고, 나머지 저희가 요청한 이제 회사 업체 수출 계약서라던가 그리고 외교부가 받아든 내용들을 어떻게 해당 업체들에 전달했는지 등에 대한 서류는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공개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핵심은 이 외교부가 이제 뭉가리하고 트럼프가 3월 22일입니까? 그때 둘이 통화해가 문이 한국의 진단 키트 등 각종 코로나 장비를 미국에 이렇게 좀 보내주겠다. 그런데 이제 이 FDA에 긴급 사용 승인 허가가 있어야 할 수 있다. 보통 FDA가 이제 허가 받기가 쉽지 않은데 코로나 국면에서 진단 키트라든지 중요한 물품을 긴급 사용 승인이라는 행태로 지금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트럼프가 내일 해줄게라고 뻥을 치고 그러다가 고주에 그날이 아마 화요일 수요일쯤 됐을 거예요. 뭉가리가 이제 그 다음날 시젠인가 회사를 방문했죠. 송판가 있는. 그리고 그 주에 토요일 날 느닷없이 오후에 강경화가 미국에 승인이 났다. 그게 처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전 승인이라고 했습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긴급 사용 승인 절차상 사전 승인을 획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전 승인했다. 나중에 또 말이 바뀌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이제 잠정 승인이라고. 그러니까 사전 승인, 잠정 승인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수출이 곧 된다. 이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서 긴급 사용 승인에 잠정 승인, 사전 승인이 어디 있냐? 긴급 사용 승인이 그게 패스트 트랙 절차인데 또 패스트 트랙에서 또 패스트 트랙이 있단 말이냐? 그런데 미국에 우리가 FDA의 리스트에 그런 게 없다라고 다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저쪽에서 아니다, 맞다라고 이제 이 사전 승인이라고 계속 유지를 했죠. 이제 했죠. 반박하는 언론 기자들을 또 동원해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 강경화가 거듭 맞다라고 했고 또 외교부 대변인이 좀 있어봐라, 차에 이제 실어 갈 거다, 곧 발송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리고 이제 총선 하루 전날 미국 비행기가 와서 한 60만 개입니까? 그랬던 걸로 기억해요. 실어 갖고 미국 비행기가 이제 미국의 연방 재난청 페마라고 부르는. 근데 거기에 이제 비행기는 실크웨이라고 아제르바이잔의 일종의 뭐라고 합니까? 차트 빌런 전세기로 화물 전세기로 싣고 갔고, 그런 다음에 이제 또 그 전중에 보도 자료가 배포가 됐죠. 한 회사는 미국에 이미 풀었고 두 회사는 이제 미국에 60만 개를 보냈다, 진단 키트. 그러면서 이제 진단 키트에 이제 두 회사가 보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런 입장을 유지해서 우리가 미국의 정상적인 경로로 수출이 가능하겠느냐, 그게 의문이 있다라고 문제 제기했고 정보 공개를 요구하겠다라고 하게 됐는데, 그 결정적인 계기가 미국에서 사업을 하시는 한 분이 연방 FDA에 연방 식약처에 문의를 해서 그 식약처에서 답변을 얻어냈죠. 그래서 그 답변에 보면
연방 미국의 이 뭡니까 FDA 식약청은 우리는 긴급 사용 승인뿐이지 거기에 또 사전 승인이나 일체 잠정 승인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이 긴급 사용 승인상의 잠정 사전 승인으로 보낸 이 부분이 미국의 절차를 제대로 거친 거냐 의문이 있다 이 수출에.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게 된 계기는 그것이 총선 전날 발송이 이루어졌고 극적이죠. 또 3월 말에 트럼프 문지가리 통화 그리고 그 이후에 강경하에 또 이 립서비스 이제 수출하기로 했다고 발표하는 거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굉장히 총선에 영향을 많이 끼쳤다. 그 한 달 전인 2월 말만 해도 여권이 총선에서 대패할 것처럼 분위기가 있었는데 코로나 실패로요. 근데 3월 말에 이제 저런 것들이 일련의 행해짐으로써 마치 코로나 모분국 K방역 이미지를 창출하는데 국민들에게 사기치는데 굉장히 혁혁한 기여를 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믿기 어렵다. 그래서 이 과정에 뭔가 흑막이 있다. 그래서 정보를 공개하라고 지금 우리가 이 행정소송을 우리 회원 900여 명 지지 아래 해낸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제 첫 심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옛날에 낸 답변서는 저 심리를 한 게 아니라 외교부가 그냥 자기들이 입장을 우리한테 보내온 거네요. 예, 1차적으로 이제 입장을 보내놨던 것이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지난 재판에서도 그 입장을 뭐 그냥 계속 유지하게 되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희 우리 회원께서 해외에 계신 회원께서 이제 확보해주신 FDA가 과연 긴급 사용 승인 외에 잠정 승인, 사전 승인, 별다른 승인이 있느냐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조상님도 잘 정리해 주셨지만 이 문제가 맨 처음 제기된 부분이 이제 3월 22일 경에 이제 뭉가리하고 트럼프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제 뭐 우리나라에 이제 알려진 내용으로는 트럼프가 이제 미국의 상황이 어려우니까 좀 한국이 도와달라. 그래서 그 뭉가리가 도와주겠다. 뭐 지원을 제공하는데, 그러니까 진단 키트에 대한 그 FDA 승인 문제가 있으니 좀 그걸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트럼프가 그럼 내가 그걸 해결해 주겠다라고 해가지고서 이제 이게 정광석화같이 이제 한미 대통령이 협조하에 이제 이루어졌다는 것이었는데,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 저희 그 해외 회원께서 FDA에게 공식적으로 질의한 결과 첫 번째 하여튼 그 긴급 사용 승인 외에 다른 승인은 없고, 또 이런 긴급 사용 승인에 있어서 뭐 미국 국무부라던가 뭐 백악관이라던가 이런 데서 어떤 요청을 받거나 어떤 그 협력에 따라서 FDA가 승인해 주는 것이 아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제 회신을 해주셔서 이제 그걸 가지고 지금 외교부를 추궁하고 있는데, 하여튼 외교부는 하여튼 뭐 이게 국가 기밀이다, 그런 관련된 내용을 갖고 있지 않다는 입장으로 좀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몇 달 뒤에 그분이 또 보내왔는데 연방재난청의 창고에 우리가 보내준 그 진단 키트가 그대로 있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때 그것도 받으셨죠? 예. 그래서 왜 창고에 보관할 물건을 선거 앞두고 긴급 사용 승인상의 사전 승인이나 잠정 승인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급하게 선거 전날 싣고 갔느냐에 대해서 그것 좀 우리가 캐물어야 안 되겠습니까? 오래전 일이지만은 이제 그 당시에 평생에 기억하시겠지만 그 이제 영화 기생충이 이제 아카데미상에서 이제 아카데미에서 이제 감독상 등 주요 부문을 수상을 하고, 이제 그 청와대에서 이제 뭉가리의 김정숙이 이제 봉준호 감독을 비롯한 영화 제작진을 초청해서 영화에 나왔던 짜파구리를 먹으면서 파한대소한 이제 그날 이제 첫 대한민국에서 이제 코로나 첫 사망자가 나오게 됐고, 그 이후에 대구에서 이제 사태가 굉장히 심각해져서 뭐 정말 이제 코로나로 큰 위기를 몰렸었는데, 마치 그 즈음에 이제 미국도 트럼프를 포함한 이제 당시 정부의 좀 미숙한 대처로 인해서 피해가 커지게 되고, 그러한 상황에서 뭐 한국이 이른바 K 방역으로 오히려 미국과 같은 선진국보다 그 코로나 대처를 더 잘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아주 집중적으로 배포가 되면서 그 중에 이제 가장 철저한 아주 절정을 이뤘던 내용이 이른바 미국에 대한 진단 키트 긴급 수출, 그다음에 거기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트럼프가 자신의 영향을 이용해가지고 미국 FDA로 하여금 한국산 진단키트에 대해서 그 사전 승인, 잠정 승인을 얻어냈던 것이 주요했다라는 것들이 아주 선거 직전에 아주 말씀하신 것처럼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면서 이른바 K 방역 쇼에 아주 최절정을 이뤘던, 그래서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줬던 것으로 지금 저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답변한 내용이 요약하자면 뭡니까? 재판에서 아무런 자료 없이 그냥 말로만 답변했다면 사실상 그렇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예. 뭐 관련된 자기들 그 보유를 인정하고 있는 자료는 미국 국무부의 이제 그 관료가 이제 미국의 주미 미 한국 대사관에 이제 이 그 긴급 사용 승인 중 이제 사전 승인에 관한 것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내용을 이제 메일로 보냈는데 이제 이것을 이제 공개하게 되면 이제 그 내용으로 이제 자기들이 이제 이런 보도자료를 만들었는데 이 내용이 공개가 되면 그 한미 외교 관계에 크나큰 훼손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 기밀로 지정되어 있고 그래서 공개할 수 없다. 사적 채널이란 말이 나옵니까? 그 문서예요? 예, 비공식적인 채널이라는 얘기가 표현이 나옵니다. 아니 진단 키트를 수출하는데 외교부는 진단 키트 수출 회사가 어디인지 문서도 없다고 했다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을 그냥 미국하고 한국하고의 트럼프하고 문하고 통화를 통해서 처음에 시작된 일인데 그 부분을 사적 채널을 가동한다면 한국 진단 키트를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트럼프의 뭐 사이 쿠슈너나 이방카 내지는 그 옆에 있는 무슨 로비스트 단체 이런 데다가 이야기를 해서 미국이 그야말로 우리 옛날에 뭐 쓰는 표현으로 야마로 짜가로 뭐 FDA 부분에 대한 이 허가서를 하나 슬쩍 내가지고 싣고 가놓고 그래서 FDA가 모른다고 한 거 아니겠어요? 진단키트에 대해서 물었는데 FDA가 우리는 그런 거 없다라고 말한 게 자연스러운 일인가? 우리하고 관계없이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당시 이제 코로나 관련해 전 세계가 뭐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고 작년 이제 3월 말부터 3월 말 이런 것이 뭐 그런 상황이 지금까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보여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진단키트 관련된 어떤 양국 간의 협의 내용이라는 게 뭐 대단한 무슨 안보 자산이라던가 뭐 전략적인 어떤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순우려적인 행위, 순우려 물품 수출 입행에 불과한 건데 뭐 이런 부분이 뭘 그렇게 비공식적인 채널까지 필요해 동원해서 했어야 되는 일인지 좀 굉장히 좀 의문스럽고 뭐 만약에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그렇게 좀 국가가 사이에 은밀하게 이루어졌어야 되는 일이라면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보도자료까지 만들어가고 떠들썩하게 그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토요일날 그렇게 아주 그냥 그 보도자료를 배포해 가면서 그러면 이렇게 알렸어야 되는 일인 것인가 그래서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보면 계약 날짜도 4월 초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4월 3일인가 그러죠. 네네. 그러니까 4월 초에 이렇게 계약을 해서 4월 14일 날 수출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한국이 문가리가 트럼프하고 이야기한 것처럼 한국이 제공할 수 있다라고 원조할 것처럼 말했는데 미국이 사과한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 일을 허가받아서 사실상 제가 매일 뒤졌거든요. 네. 이거 끝나고 한참 뒤에야 한 열흘 뒤에야 한국이 최초로 FDA의 다른 회사 수출한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가 승인을 받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아요. 네. 그 뒤에 이제 몇 개가 나왔죠. 한국이 사전 승인 받은 게. 긴급 사용 승인 받은 게. 그러면 긴급 사용 승인도 받지 않은 회사가 FDA 산하의 사전 승인을 받았다 내지 잠정 승인을 받았다면서 수출을 했는데 그런데 그 승인 문건을 지금 사적 채널로 했기 때문에 승인을 통보한 이메일을 외교부가 사적 채널이라서 공개할 수 없다. 이거 아닙니까? 한미 관계에 이런 내밀한 부분이 밝혀져서는 안 된다고요. 참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신기한데요. 네. 그런데 처음에 어느 회사가 수출할 거라고 정부가 장담했던 내용과 실제 계약에서 수출한 내용이 회사가 바뀌었거든요. 바뀌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나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 수출했다라는 선거 앞두고 수출했다라는 그 행위가 중요한 거지. 네. 어느 회사에서 누구 수출하는 거는 거의 중요한 게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뀌어도 미국이 허락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선거용 일종의 저는 정치 공작이다. 네. 우리가 소송낸 핵심은 선거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치 공작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소송을 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떤 말씀을 당시 그 언론 등을 통해서 알려진 내용도 소장님께서 계속 지적하셨지만은 굉장히 의문스럽고 이게 정말 이게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데도 이걸 좀 조작한다는 느낌이 좀 있었던 것 반면에 이번에 이제 외교부의 어떤 소송에서의 외교부의 공식 답변서 내용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 개판 내용 중에 주로 된 것은 이제 의료 그 진단 키트 수출 관련해서는 자신들이 주무부서가 아니다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반복돼서 나옵니다. 주무부서가 아닌데 왜 자기들이 그때 그렇습니다. 강경화 명의로 예. 생색 내는 데는 지가 하고 문제가 되면 주무부서가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게 저도 이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그 외교부가 작성해서 배포한 보도 자료의 내용이 뭐 긴급 사용 승인 중 사전 승인에 관련된 내용에 국한했으면 예. 이게 뭐 한미 외교관의 그 외교부가 뭐 공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선생님 계속 말씀하셨지만 명백하게 우리나라 업체가 뭐 어디가 뭐 이름을 뭐 구체적으로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뭐 3개사가 뭐 몇 개를 수출한다 하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부분까지 왜 외교부가 관련된 문서도 보관하지 않고 있으면서, 아니면은 그 경우에 따라서는 뭐 관련 부처가 뭐 산업자원부가 되려는지 보건복지가 되려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관련된 부서들이 공동으로 자료를 내는 것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왜 외교부가 단독으로 자기의 주무 업무도 아닌 내용까지 이렇게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했는지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이걸 소송을 내는 게 이 진실을 갖다가 궁금해서 알아보자는 게 아니라 선거를 앞두고 강경화 등 외교부 직원들이 동원되어서 문가리가 트럼프하고의 정치 공작을 한 부분을 외교부가 뒷받침하면서 쇼를 자행했다라는 그 부분을 밝히려고 공개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뭐 그 부분을 이제 공부하고 있는 것인데요. 어쨌든 이제 뭐 이런 의문점이 이제 법원에서는 또 이렇게 형식적으로만 이제 자, 그래서 우리가 물고 늘어야 될 부분이 저는 이 부분이라고 봐요. 수출 계약서 문서가 없다, 공개할 수 없다는데, 그러면 당신들이 정말 어디에서 얼마 수출, 당신들이 다 주도해서 수출을 열어주고도 어디에서 누가 얼마 수출했는가에 대한 문서도 없이 안 받고 그 회사가 수출했다고 보도 자료를 배포했단 말인가? 공무원이 일 그렇게 합니까? 대통령이 관련되고 장관이 관련돼서 선거 앞두고 매우 중요한 일을요, 계약서가 없이. 그러니까 저도 뭐 나이가 먹고 이제 뭐 제가 변호사를 아주 수십 년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10년은 이제 훌쩍 넘겨서까지 하면서 이렇게 좀 바라본 바로는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어떤 근거와 뭐 어떤 법규와 이런 거에 따라서 일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외교부가 이번에 지금 내놓은 답변서 내용을 봤을 때는 뭐 정말 이거 무슨 뜬구름 잡는 식으로 그냥 뭐 누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그냥 뭐 보도자료 만들고 막 발표해버리고 아무런 자료가 없이 저거가 그러면 계약서가 아니라도 그 회사로부터 그 미국 연방재난처는 600만 불인가 주고 계약했다 돼 있죠? 그렇습니다. 연방재는 그렇게 공기시를 해놨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그 두 개 회사가 그걸 나눠서 각각 얼마씩 하는 부분이 있었을 거고, 이 회사들이 직원이 한 말이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때 그런 말을 한 게 그 기사가 있어요. 우리는 수출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 말할 게 없다,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 사실상으로 정부 입장에서는 이 600만 불에 50만 개, 근데 총 60만 개가 수출됐죠. 그게 수출되는데 어느 회사께 가는지에 대해서는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바뀌었죠, 회사가. 애초에 거론되던 회사하고 바뀌어서 엉뚱한 회사가 수출을 했어요. 그럼 이런 자기들이 다 해놓고 수출한 회사에 어느 회사가 미국의 연방재난청하고 몇 개를 수출한다고 계약 맺은 걸 안 가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강의 이야기하면서 선거 앞두고 공작적 차원에서의 생색까지 다 내놓고 외교부가 그거 없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라는 게 말이 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반격을 합시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라면 이걸 사적 채널로 한다? 그러면 왜 사적 채널로 했느냐? 선거 앞두고 공작을 하려고 사적 채널을 한 게 아니냐? 로비스트 동원해서. 문이 먼저 전화했다며요. 트럼프가 한 게 아니라. 트럼프가 전화해서 우리 좀 도와주라고 한 게 아니라 미국이 차고 넘치는데도 문이 전화해서 우리가 좀 줄게, FDA 승인해 주라고 이랬다며요. 그러면 문이하고 트럼프하고 통화하기 전에 이미 트럼프 주변에 로비스트나 사적 채널로 문이 이게 급해서 우리한테 이런 부탁을 하러 오니까 이렇게 답변 좀 해주라고 조율되고 통화했지 그냥 했겠습니까? 자, 그러면 외교부의 이 사적 채널이라는 말을 적은 사람이 좀 곤혹스럽게 돼 있다라는 소문도 내들고 있어요. 우리한테 답변을 왜 그렇게 했냐고. 선거 앞두고 오해받을 수 있고 정치 공작으로 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부분을 사적 채널로 한 이유는 정치 공작임을 입증하는 거 아니냐고 재판부에 그렇게 이야기를 좀 하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무슨 뭐 행복이나 무슨 전략 안보에 관한 이슈가 아니고
단순하게 보면은 미국의 상황이 급하다고 하니 아니 뭐 그때는 우리나라도 급했지만 뭐 진단 키트 정도가 무슨 치료제도 아니고 뭐고 말 그대로 이제 코로나가 감염 여부를 진단하는 거에 불과한 것이니까 그 60만 개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루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뭐 이게 이런 얘기가 왜 미국 한미 사이에 비공식 채널이 통해져야 되는 일인가 그래서 좀 굉장히 좀 의문스럽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좀 외교부를 더 좀 이렇게 강하게 좀 추궁하는 쪽으로 어떤 변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고 뭐 저 소도 좀 뭐 그냥 이렇게 치아 좀 해주라고 했다면서요? 예, 그 소송 이제 그 사건 이제 재판이 끝난 후에 이제 외교부에서 이제 그런 좀 입장을 좀 전달해 달라는 얘기를 제가 전달을 받았고. 하여튼 뭐 이에 대해서 소장님이나 이제 그 소송에 참여하신 분들의 의사를 생각해서 가능한 한 이제 소송을 계속 유지하는 쪽으로 하여튼 좀 고민을 하고 논리를 짜도록 하겠습니다. 예, 절대 불가죠. 나중에 거기에 관련된 외교부 공무원들은 다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거예요. 나는 공무원들이 이런 일에 끼어들어가 관여하는 부분은 나중에 그 일의 결과에 따라서 책임질 준비를 하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 최근에도 이제 산자부에서 난리가 났고 그래서 일단 저 첫 번째 저도 소장님 말씀에 공감하는 것이 뭐 공무원들은 위에서 시켰으니까 했으니까 죄가 없다 절대 그렇지 않고요. 이번에 뭐 외교부도 그렇겠지만 이번에 산자부에 관여된 공무원들 상당수가 다 그 고시 뭐 이른바 행정고시 패스하고 외문고시 패스하고 아니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다 어느 정도의 경력이 있고 지위가 있는 공무원들 상당수가 지금 관여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사람들이 그 행정이나 대한민국 법치를 이해를 못 해가지고서 시키면 시킨 대로 이해를 했다? 그러니까 그 뭐 최근에 뭐 KBS 얘기가 KBS에 이제 과연봉의 문제가 나와서 되는데 요즘 공무원들 그렇다고 해서 뭐 50대나 뭐 유신 때처럼 막 붙잡아가서 말 안 듣는다고 뭐 팰 수가 있습니까? 자를 수가 있습니까? 기껏해야 이제 뭐 한직으로 쫓겨나거나 뭐 이렇게 보직 못 받던 정도에 불과한데 그런 불이익이 겁이 나서 불법과 편법인 걸 알면서도 그런 행위에 동조했다는 거는 용서를 해줄 수가 없는 일이다. 자, 철저하게 엄정해야 된다. 지금 산자부의 그 월성 원전 그 경제성, 타당성을 분석하는 것을 청와대 지시로 조작했다고 산자부 공무원들, 고위 공무원들이죠. 국과장들 또 담당자 이런 사람의 압수수색했는데 압수수색한 데서 한 60여 건 정도의 이 원전 관련, 북한 원전 관련 문건이 뒤섞여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 안에 보면 이제 문가리가 4월 27일 날 2018년에 김정은이를 만나서 북의 발전소라든지 이런 걸 지어주겠다고 한반도 신경제 방안이라고 USB를 줬는데 그 이후에 뭐 자기 입으로 북한 발전소라는 말도 했는데 그 발전소가 뭐라고 할까요? 그 무슨 리사이클 재생 발전소나 화력 발전소라 했는데 그로부터 뭐 며칠 지난 5월 3일부터 5월 10일 사이인가에 7건의 문건이 생산됐는데 이 압수수색 내용 중에 뽀아요? 그러니까 핀란드 말 한국에 아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영어나 뭐 불어 영어, 독어 그렇죠. 뭐 이런 거는 거의 비슷하지만은 이 핀란드 말은 유럽에서도 완전히 다르잖아요. 아프리카 말 같아요. 그 아시아계 옛날에 핀족이라 그래서 아시아계가 뭐 원래 혈통의 원조다는 얘기가 있죠. 그 이제 술록을 따라서 그렇습니다. 이 시베리아에서부터 몽고 시베리아에서부터 쫓아가서 핀란드 끝까지 간 사람들이라서 핀란드 사람들은 이 아시아 계통이다 해서 언어 구조가 그 스웨덴이나 잉글랜드, 노르웨이나 또 에스토니아나 이런 발틱 상국하고도 아주 다르다.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가까워. 예. 그래서 보아이오라고 돼 있고 또 북원추, 북한 원전 추진 방안이라고 돼 있는데 그런데 청와대는 우리는 시킨 바 없다. 말도 꺼내지 말라고 딱 한 사코 잡아떼거든요. 네. 너무 심하게 잡았대요. 그냥 그렇게 우리가 원전도 한번 경수로를 지어주는 걸로 연구했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산자부가 직원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 이야기를 했다는데 그래서 이건 간첩 아니냐. 나는 간첩 혐의로 누가 고발을 해야 된다. 왜 간첩이냐. 시키지도 않았는데 북한에 원전 지어주겠다고 안을 만들어서 그 안은 당연히 어떤 부서입니까? 문가리가 이 원전과 관련해서 부당한 일을 시키면 조작하고 증거 없애고 또 맞춰주는 그런 부서 핵심 라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정권의 산자부의 핵심들이라고 봐야 안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백운규 당시 산자부 장관의 핵심들이고 그렇다면
그 핵심들이 북한의 간첩 같은 기한을 했다면 그 핵심들이 위에 보고하려고 했을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청와대가 아니라고 하면 얘들이 보고하려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해당 어떤 공무원의 그 개인 컴퓨터에서 이런 파일들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게 얼추 알겠지만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한 거 나 업무용 컴퓨터 아니겠어요? 네, 공식 컴퓨터겠죠. 공식 업무용 컴퓨터에 그게 저장돼 있다가 삭제된 파일에 그런 내용이 있다 그러면 아니 그 공무원이 뭔 할 일이 없어가지고 보고도 하지 않을 그런 북한의 원전을 지어주는 부분을 했다면 경수로든 준수로든 아침 옥시자 방송하는 거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다 플루토늄 추출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시간과 양의 문제지. 그렇다면 이것들은 북한의 핵 연료를 이렇게 제공할 거를 전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반북적인 정권 수뇌부에다가 그거를 갖다가 자체적으로 기한을 해서 그것도 심지어 뭐 캐도와 관련한 전례가 있다라는 것까지 끌어들여가 그거를 보고하려 해서 설득을 하려 했다면 이것들은 북한하고 내통된 산자부에 잠입한 간첩단 아니냐. 그렇게 본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캐도하고 예전에 이제 94년 그 제네바 합의 이후에는 캐도에 의한 경수로 제공하고는 이건 진적으로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네바 합의에 따라서 이제 북이 이제 핵을 동결하고 NPT 체제에 대해서 이제 계속 가입을 하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경수로 원자로를 건설해주겠다라는 합의가 된 것이지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이 지금 핵무기를 포기한 적도 없고 NPT에 복귀한 적도 없고 아무런 지금 그 핵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바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 대한민국이 북한에다가 경수로 원자로를 지어준다. 이것은 이전에 캐도하고 비교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이거는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자고 청와대나 국정원이나 청와대 정책실 등을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그런 결정을 하도록 야, 이르기에 북한에 원전 취기를 준다면 저쪽이 엄청 좋아할 겁니다. 이런 안을 올렸다면 이거는 북한하고 내통해서 북한이 자기들이 간첩단으로 운영하고 있는 한국 내의 공무원, 산자부 북한의 에이전트들한테 지시해서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거는 이거라고 너네들이 올려라. 위에서는 우리가 주무렵게 그것밖에 더 볼 수 있어요? 더 심각한 사안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들은 지금 간첩이 이제 잡는 게 국정원이 아니라 경찰로 넘어갔으니까. 경찰이 잡는 거죠. 네, 경찰이 그리고 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첩으로 이것들을 다 잡아와가 그렇습니다. 간첩 혐의로 신문하고 네, 기소해서 깜빵에 보내야죠. 위에서 잡았다면 이것들이 간첩이죠. 일망타진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일망타진해야 간첩망이 일부러 적발된 거죠. 네, 그래서 간첩단이 적발됐다. 산자부 간첩단.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하여튼 뭐 그거는 저도 100% 동감하고요. 그래서 무슨 연유로 청와대가 이런 식으로 막 딱딱 잡았대는지는 좀 잘 모르겠어요. 청와대가 잡았다면 얘들이 간첩인 거잖아요. 예. 잘 모르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정책가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되는지 모르겠는데 정책적인 어떤 결정에 어떤 정말 하기 위해서 뭐 검토를 지시했던 정도면은 글쎄 뭐 이 상황에서 뭘 더 이상 캘 수 있을까 싶은데 뭐 어찌 됐건 지금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저렇게 딱 잡았대니 그럼 이 문건들을 작성한 공무원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토착 간첩인 것이고 그럼 이번 기회에 이제 그 대공 수사권을 넘겨받은 경찰이 이제 수사를 잘 해서 대한민국의 정말 산업 산자부 고위 공무원까지 침투한 북한 간첩망을 일망타진하여 출세하실 기회이니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